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장마 중에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쨍쨍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HBM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중에서도 이게 내년에 있을 건데요. HBM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HBM4에서부터는 이제 HBM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고객 맞춤형으로 바뀝니다. 제가 전에 한번 블로그하고 다른 유튜브에서 한번 출연을 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되냐면, 엔비디아가 차세대 반도체인 루빈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거 26년에 나오는 겁니다. 26년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건 뭐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하반기에 블랙웰이 나오는 건데, 벌써 내후년 거를 제품 벌써 이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HBM4에 대해서 얘기가 벌써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이런 모든 데는 지금 HBM3, HBM3E가 아니라 내년 아마 하반기쯤에 출시될 HBM4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챗GPT가 22년 11월 30일 날 발표가 된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반도체가 고객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고객의 니즈, 이걸 못 맞춘 거예요. 삼성이 잘하는 것처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뭐 DDR3, DDR4, DDR5처럼 딱 정해진 스펙으로 해서 대량 생산해서 그냥 재고를 쌓아놓고 파는 일, 이런 거는 잘했지만은 고객 맞춤형, 고객들이 와서 DRAM을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그게 HBM이거든요. 이런 걸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제 깨달을 만큼 다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삼성전자 HBM4 스펙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도 HBM4에 대해서 뭐 TSMC하고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은 업계 최초로 HBM4에 대해서 스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HBM3E에 대한 실패한 거를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HBM4를 개발을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는 HBM3 대비해서 성능이 대폭 향상됐고 48GB 용량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3가 36기가거든요. 36기가인데 여기서 한번 뛰어넘어서 48기가, 그러니까 36기가가 12단인데 48기가는 16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이제 HBM4가 나올 때는 아마 12단 HBM4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HBM4E가 나오면은 그때는 16단이 되고 48GB가 될 겁니다. 삼성이 또 한 가지를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HBM3까지는 모스펫을 이제 공정을 이용했는데, 모스펫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2D예요. 2D거든요. 2D인데 HBM4부터는 핀펫 공정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게이트가 이렇게 3면이 하는 거죠. 3D가 되는 거죠. 3D가. 이 방식으로 D램을 공정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모스펫의 핀펫으로 하면 더 작은 크기, 더 높은 성능, 더 낮은 누설. 이게 뭐냐면 전기가 소모가, 발열이 적어지니까 전기 소모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데이터 센터에도 쓰겠지만은 이런 또 다른 쪽에 모바일 쪽에서도 전기 이 사용량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이 어제 이제 스펙에 대해서 밝힌 거에 따르면은 HBM4는 모스펫과 비교해서 속도가 200% 빠르고 면적은 70% 줄어들고 성능은
50%가 향상이 된, 이게 뭐냐면 반도체를 얘기할 때 PPA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PPA를 항상 따집니다. 어떤 제품이 나오면 P가 뭐냐면 성능, 퍼포먼스,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파워, 전력 소모량, A는 뭐냐면 에리아. 그래서 여기에는 속도가 나오죠. 속도가 200%, 두 배가 빠르고, 면적은 70%가 줄어들고, 성능은 50%가 향상된다는 죠. HBM4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 스펙에 대해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원하는 이런 커스터마이징 HBM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HBM은 커스터마이징, 이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똑같은 건 싫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화장품, 그 다음에 또 의류, 또 그 다음에 또 뭐 식단 같은 거를 보면은 주문형으로 해가지고 뭐를 빼달라, 뭐를 넣어달라, 이런 커스터마이징 시대가 된 거죠. 반도체 시장에도 이렇게 완전 이런 시장이 완전히 굳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6세대 제품 HBM4입니다. HBM4가 메모리 반도체가 파운드리라는 거는 OEM이잖아요. 주문을 받아가지고 고객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HBM3, DDR3, DDR4, DDR5처럼 딱 표준, 제덱에서 만든 표준대로서 무한정 찍어가지고 만드는 게 메모리인데, HBM은 메모리란 말이에요. D램 종의 종류란, D램의 한 종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파운드리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고객 맞춤형으로. 그래서 오늘 커스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메모리가 코모디티, 범용에서 벗어나서 스페셜하고 커스터마이즈하는 이런 제품으로 옮겨가는 시대가 됐는데, 그 시발점 본격적으로 되는 게 HBM4라는 얘기죠. 그래서 SK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뭐 설명한 대로 커스터마이징은 생산자나 수공업자가 손님들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 제작 서비스죠. 제 나이 때는 뭐 구두도 수제화 만들어서 했고, 양복도 뭐 양복점에 가서 만들어, 기성품이 아니라 그렇게 뭐 입는 거리 그냥 흔했었죠. 근데 요즘은 워낙에 뭐 기성품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메모리는 기성품이라 생각하면 되고, 파운드리는 수작업 해가지고 만든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건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분야에서도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삼성이 여기에 잘 대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SK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제 여기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들과 다양한 형태의 커스터마이징 협력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HBM4 시대에는 커스텀 HBM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커스텀은 PP,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능, 파워, 면적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같은 HBM4라 할지라도 엔비디아에서 만들어 달라는 HBM이 다를 수도 있고 AMD에서 만들어 달라는 HBM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고객의 요구에 니즈에 맞춰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거의 입문인데 이제부터 HBM4부터는 완전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GPU에다가 옆으로 병렬이죠. 병렬로 HBM을 이렇게 지금 8단, 12단을 여기다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이렇게 4개를 넣고 이쪽에도 또 4개를 넣는 거예요. 8개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HBM4부터는 뭐 12개씩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죠. 이게 쌓는 게 다르죠. 그래서 HBM4부터는 이렇게 GPU 위에다가 HBM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수평적 그 패키징에서 이렇게 완전히 바로 위에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로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걸 지금 턴키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SK 하이닉스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HBM4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대만의 TSMC하고 손을 잡는 거죠. 삼성은 일괄 생산이 가능하죠. 삼성이 전에부터 일괄 생산, 턴키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만일 HBM4부터 턴키가 만일 생산이 가능하다, 성공이 돼서 뭐 생산성이 충분하고 수위도 잘 나온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삼성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저 일괄 생산 턴키가 얼마나 잘 갈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HBM4에서부터는 인터포즈하고 베이스 타이가 필요 없어요. 밑에서 이제 제가 그거는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우리 그 SK 하이닉스에서 그 이렇게 소개한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게 HBM의 그 만들어진 과정을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E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다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잘하냐면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여기까지. HBM3E죠. 여기.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삼성전자가 40% 약간 될까 말까 하는 점유율인데, 삼성은 여기서부터 HBM이라든가 HBM2라든가 HBM2E 여기까지는 잘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엔비디아 대 퀄통화를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HBM3라든가 HBM3E가 납품을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AMD라든가 그런 다른 업체,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업체에다가 고가에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이 개발 그 도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SK에서 이제 배포를 했는데, 참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해서 HBM 12단 이렇게 쌓은 거죠. 이게 HBM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개발 상황을 12단을 쌓고, 여기에서 밑에 단에서부터 12층까지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TSV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는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기술도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인 거죠. 삼성이나 SK나 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은 12단을 쌓고 이 까만 부분 있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비었거든요. 이게 D램이고 그러면 요 사이를 뭘로 이렇게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은 저기에다가 얇은 필름을 이렇게 넣고 압착을 하고, SK 하이닉스는 여기를 액체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SK 하이닉스에는 MR 머프라는 방식을 쓰고, 삼성은 NCF 방식으로 쓰거든요. 거기에서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리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거를 이제 TC 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미 반도체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수율이 일부에서는 80% 가까이 가고 생산 공정의 시간까지 50%까지 줄이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거를 했죠. 근데 삼성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이런 거를 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HBM4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자, 자세한 얘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HBM 구조입니다. 그래서 2.5D거든요.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아는 CPU라든가 GPU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HBM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4단이지만은 8단이 이제 보통이고 12단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12층까지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TSV라고 좀 전에 보셨죠? 이게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처럼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데 HBM4부터는 이게 인터포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을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는 뭐 5나노라든가 7나노에서 할 수가 있는데 SK는 그걸 못 해요. 그래서 SK의 고민이 이제 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기술자, 파운드리 고급 인력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HBM4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기술자를 아주 고급 인력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직원이 SK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삼성도 경력자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SK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술 경쟁뿐만 아니고 인력에 대한 그런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거 캐피탈 키뱅크 캐피탈이라는 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가 블랙웰 차세대 엔비디아의 가속기거든요. 곧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수준의 공급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뭐냐면 블랙웰에 뭐가 들어가냐면 HBM3E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8단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곧 이제 SK 하이닉스가 3분기부터 12단 HBM3를 지금 3분기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초기 블랙웰이 아니라 아마 하반기에서부터 나오는 가속기에는 12단, SK의 12단 HBM3가 장착이 될 거예요. 근데 삼성이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못했으니까 이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만일 삼성전자가 HBM3를 만일 콜 통과를 하고 납품 계약을 한다 해도 이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은 내년에 25년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하여튼 올해 대부분의 이 점유율은 SK가 가져가고 그 일부분을 마이크론이 가져갈 건데 마이크론이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 HBM에 대한 그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요. 기존의 DRAM보다 더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론도 HBM3E를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했는데 수율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뭐냐? 한미반도체에 듀얼 타이거 본드를 가져갔거든요. 저게 아마 6월 말쯤이나 7월 정도에는 라인에 다 들어가서 이제 DRAM을 생산하고 HBM을 이제 본딩을 한다 그랬을 때는 수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출시를 하면서 HBM3E 이런 것들이 시장이 커질 건데 그거의 대부분을 SK가 다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조금 나머지는 마이크론이 갈 것이고 삼성이 만일 3분기라든가 4분기에 HBM3E를 콜 통과를 해서 납품을 한다 그러면 하반기 아주 늦게 아니면은 내년에 매출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서 승인을 받는데 콜 통과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블랙웰 출시에 따른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블랙웰의 HBM3E 공급 물량을 대부분이죠. 절대적으로죠. 아마 마이크론이 한 10% 미만이었으니까 SK가 블랙웰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블랙웰의 점유율에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삼성전자도 HBM3라든가 HBM3E를 콜 통과를 빨리 하고 제 생각에는 HBM3라든가 HBM3E가 콜 통과가 늦어지면서 혹시라도 삼성이 건너뛰고 HBM4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거나 HBM3를 만들고 HBM3E를 만들었기 때문에 콜 통과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HBM4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다 되고 삼성전자가 고객들의 니즈를 잘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다못해서 조그마한 식당을 한다 그래도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식단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우리 평택 캠퍼스 야경인데요. 제가 조만간 한번 날씨 좋을 때 저녁에 한번 평택 캠퍼스를 야경을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HBM4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